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이 음악 들으면 진짜 수사반장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이거 참 정말 잘 고르셨어요.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4부는 정법 승부로 꾸며지죠. 오늘도 지금 가장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법적으로 해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윤미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그 얘기 안 했네.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문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저도 이제 학위 받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처음에는 국책연구원에 잠깐 있다가 이제 학교로 옮겨서 저걸 하는데, 이 교수라는 직책은 반은 교육자고 반은 연구자인데, 반은 교육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남 못지않게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저는 참 너무 가슴 아픈데, 최근에 또 돌아가신 선생님 문제가 있죠. 네. 이거 일단은 좀 혹시를 모르니까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40대 교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숨졌습니다. 올해로 24년차 교사였는데 2019년 대전 유성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고, 무고성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최근에 어떤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졌습니다. 그 시험 시간에 뒤돌아본 학생에게 너는 0점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또 색종이를 갖고 노는 아이를 혼내거나 이 다른 학생의 책에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 똑같이 책으로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들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고소가 됐는데 10개월 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 직전인 2019년 12월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서 학폭위 신고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학폭위 신고도 고소 사실과 유사한 사안들이었는데, 결국 이 교사는 해당 없음 처분을 받았고, 다만 대상인 학생은 학내외 전문가 심리상담 및 조언, 즉 1호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즉 고소, 학폭위 신고 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교사직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왔던 것 같고, 서희초 교사 사건 이후로 상당한 심리적 요동을 거쳐오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 것 같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들이야 직업이 변호사시니까 이 법정 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지시고 조사받는 거 이런 것도 익숙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고소당해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유무죄를 떠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그럼요. 특히 선생님들 더 그러시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선생님들 단체,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 여러 얘기를 듣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아동복지법. 맞습니다. 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부터 막아야 된다. 예. 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서 형사처벌 조항을 갖고 있는데요. 신체적 학대는 고개가 당연히 끄덕여집니다. 아이를 정말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내몰고 학대하고 그러면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머지 행위들, 이를테면 정서적인 발달에 저해가 되는 행위, 정상적인 발달에 저해가 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 예민한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공개된 교실에서 불러 세워서는 큰 소리로 혼을 냈다. 이거 정서 발달에 저해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저는 어떤 케이스도 봤냐면, 어린이집에서 기저귀, 아이가 이제 그 오줌을 많이 싸니까 기저귀를 2개 채운 거예요. 엄마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는 아동학대로, 이것도 같은 혐의로 정서적으로 문제 있게 아이를 대했다라는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혐의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으로 혼을 내거나 적절한 타이밍에 훈육을 하고 교사로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할수록 더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구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적인 손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참 아니 제가 농담으로 수업 시간에 그래요. 어떤 학생 늦게 들어요. 야 다음부터 늦지 마라. 너 왜 이렇게 맨날 늦니? 그러면서 농담으로 그래. 이거 혹시 정서학대라고 네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물론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인권이 때문에 이게 꼭 지식만 교육하는 게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그런데 혹시 두 분 OTT 많이 보세요? 네, 많이 봅니다. 요새 제가 보는 OTT 중에 지금 지상파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가 OTT에 뜨는 거 보는데 국민 사형 투표라고. 제목은 들어봤어요. 예, 제목만 들어봤습니다. 예. 전 그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더 글로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걸 개인적 차원에서 이제 이 그 법 소위 말해서 단죄를 하는 그런 형식의 드라마들인데 지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렇게 막 더 글로리나 이런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끄는 분위기와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그 학부모들과 이 아이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거 이게 사실은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 이 분위기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실무상 아동학대에서 가장 문제되는 쟁점 내지는 어려운 부분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동학대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둘째는 아동학대로 보았을 때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를 떼놓는 것이 과연 아동복지에 적합한 일인가 두 가지거든요. 근데 아동학대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상당한 고민을 거치면서도 아동학대의 범위는 넓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판결도 그렇고 수사기관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선생님의 행위도 넓게 아동학대에 포섭되어가는 경향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제도도 명과 암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응당 온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도 침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수준으로 정립해 나갈지는. 이러한 일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사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 마음을 일면 이해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큰 분노를 자아낼 만한 일이니까. 그래서 별점 테러를 한다든가 악플을 단다든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옥석을 가리지 않고 그 대상자가 아닌 업체와 같은 일을 한다면 그는 반드시 즉각 중단되어야 하겠죠. 오히려 그와 같은 행동은 일종의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도 다분하고 실제로 사적 제재가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별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분노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 비판적인 댓글을 다는 것 그 자체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만 그 과장의 정도가 심해서 허위 사실로 흘러가는 현상만큼은 막아달라. 그리고 비판을 하더라도 상당히 원색적인 욕설만큼은 자제해달라. 그 정도 수준만 지켜주신다면 그 비판하는 것조차 이 사회적 분위기에 막을 수는 없으니 그 정도의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하니까 그 두 가지 정도만 주의를 해주신다면 다른 불상사가 발생한다거나 비판을 가하던 본인이 오히려 해를 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새 온라인 댓글이 워낙 욕설이 많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그 학부모들 이 사람들이 글을 올린 게 또 논란이 돼서 맞습니다. 제가 어제 YTN 제가 이제 그 오전 아침일 거예요. 그 들었는데 그 대전 쪽에 있는 이제 교사 노조에 계신 분이 고소하겠다 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족분들이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학폭이 열렸다고 아까 소개해 주셨잖아요. 보통의 학폭에는 선생님이 당사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절차는 아이들과 아이들 간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는데 가해자로 선생님을 지목해서는 학폭까지 학교에서 열렸어요. 이거는 학교폭력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언론에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가. 그렇다면 교사를 보호해 주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문제 제기를 당할 수 있죠. 어떤 교사든. 그랬을 때 그 문제 제기가 정당한지, 그리고 직위 해제를 한다면 담임교사에서 배제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 조치가 정말 합당한 범위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절차가 있어요. 해당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요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족분들이 이런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요. 이 대전교사 노조와 함께 이 학부모들 있죠. 사실 이 행위들을 보면 상당히 공분을 살만합니다. 1학년 때 선생님 아이들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4명의 아이들이 1명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 4명의 아이들의 학부모가 수년간 민원을 제기를 했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상급 반으로 올라가서 이 선생님이 계시는 교무실과 본인의 아이의 학급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고, 이거는 한 학부모가 올린 글에서도 실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한 학부모가 올린 글을 찬찬히 뜯어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 손이 다른 아이의 뺨에 맞았을 때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겁니다. 손이 뺨에 맞았다. 뺨으로 손을 그렇죠. 때렸다라는 얘기죠.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면 본인의 아이가 상대 아이의 뺨을 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볼까요? 아이 입장에서 보는 건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럴 때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본인의 양육 태도는 그럼 과연 정당했는지도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사에게 환원해가지고 문제 제기한 건 아닌지, 지금도 올리는 글을 보면 반성한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유족분들, 교사노조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적인 공부에도 사적인 정보도 다 공개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업장이라든지, 근데 한 분은 아마 이 문을 닫은 것 같죠. 네, 김밥집은 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법적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다만 그 비판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거나 어느 특정인이 도저히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한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다분해집니다. 다만 단순히 별점 테러를 가한다는 것 자체로 별점 테러를 가한 인사들 모두를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다소 논의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형사상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 자체로 문을 닫게 된 업장이 있다면 그 별점 테러를 가한 인사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여지도 있어 보이고, 법적인 쟁점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비판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호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수준이었다면 그 자체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프랜차이즈 회사 본사에서 이게 다른 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해달라, 이런 거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을 닫은 김밥집은 개인 자영업자가 차린 김밥집이 아니라 말씀대로 프랜차이즈 업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맹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런 조항 때문에 그럴 겁니다. 좀 비교적 포괄적으로 이 본사의 이미지 실추 그리고 어떤 고의가실로 이런 상황을 초래했을 경우에 더는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이 계약 조항에 따라서 해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 해지가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근데 뭐 지금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퍼지는데 엉뚱한 곳에서 저격을 당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엉뚱한 곳에서 저격을 당했다. 아마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 가해 학부모로 지목되는 이들과 무관한 이들이 엉뚱하게 공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알려진 거죠. 그렇죠. 갈비집을 운영하는 자신의 삼촌이 가해 학부모로 몰려서 욕설과 별점, 테러를 당한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올라오게 됐는데, 심지어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올리면서 자녀가 이미 성인이고 해당 초등학교에 다닌 적도 없다, 근처에 거주한 적도 없다는 호소를 하는 글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가해 학부모 영업장으로 잘못 알려져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영업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용실도 잘못 알려져서 온라인 공지를 통해서 우리 가게는 뭐 초등교사와 관련이 없는 곳이다라는 공지를 올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가게 한 음악학원 원장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르는 번호로 수차례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저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또다시 무고한 사람을 마녀사냥해 피해자를 만들려고 이러는 거냐라고 자제를 호소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공개가 됐으니까 네. 딴 사람한테 자꾸 이게 무고한 사람한테 이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타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다. 이거 위법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실제로 이 해당 가해 학부모가 아닌데 그 업장을 오인해서 쓰거나 이러면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여지도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실제로 오인을 해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 부분 좀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신상을 터는데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쓰더라고요. 혈안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분하는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적 제재와 관련해서 제한적이죠. 사람이 어떤 상황에 공분했다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단죄하겠다, 대처하겠다, 직접적으로 하면 굉장히 법률적인 리스크를 본인이 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업무 방해 소지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아까 짚어주신 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정당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어떤 범주 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의견 개진을 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적 제재에 허위를 또 유포한달지. 왜냐하면 이런 맥락 속에서 이 학부모들이 370건이나 악성 민원을 제기했대 막 이런 소문이 퍼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사 노조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아니라고 짚어주기도 했어서 이 진실과 진실이 아닌 가짜뉴스가 또 혼용되는 부분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라톤이 갑자기 강의 모드로 바뀌지만 플라톤이 예전에 그 철인 정치를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이라는 게 굉장히 움직임이 둔하다. 만족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한마디씩. 예, 오늘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아동학대 수사 조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공동 전단팀 1차 회의를 가졌는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특히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확인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교원이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 아동학대의 범위가 넓어지면 불가피하게 교권 침해도 수반되게 됩니다. 교권을 지나치게 확장하다 보면 아동학대 등의 문제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결국 관련 법률이 상당 부분 정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 현장에서 운용되는 상황을 보고 다듬어 나가는 과정을 일정 시간 거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는 변호사님은 다음 주에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법승부 지금까지 박성배, 장윤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